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학이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많이 활용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입시 결과를 100% 믿고 지원하면 될까요?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성 홍성수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2019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대학은 바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리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어서 지원자 풀이 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화여대나 숙명여대에 비해서는 다소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인서울 대학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가진 대학이 4등급 대의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붙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 성신여대를 예로 들면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신여대의 전년도 입시 결과 평균을 살펴볼게요. 전체 모집 단위의 평균은 2.77이었습니다. 2.77 성신여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2.77이었대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성신여대 정도면 그 정도 학생들이 합격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4.07인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떤 거냐면 4.07이라는 성적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마지막 성적으로, 커트라인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평균 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낮은 성적으로도 4점 중반대인 성적으로도 합격한 케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좀 특별한 경우였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모집 단위, 단과 대학별로의 모집 성적을 보면은 인문과학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등 한 6개 대학의 최저 성적이 4등급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저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4등급대인 학생이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학년도의 결과가 2020학년도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학년도 성신여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은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 이내였고, 자연계열은 3개 영역의 등급합이 8 이내였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실은 3개 영역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의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 혹은 고려대와 같이 최상위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야 3개 영역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2개 합 4, 2개 합 5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한 1, 2등급을 맞으면 나머지 한 과목은 한 2, 3등급을 맞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하지만 이렇게 3개 영역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걸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신여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1등급대인 학생도 지원하고 2등급대인 학생도 지원하고 3등급대인 학생도 지원했겠지만, 그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수 많았기 때문에 4등급대이지만, 내신은 4등급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4등급대 학생이 합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의 등급합이 아니라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의 등급합 6 이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의 등급합 7 이내입니다. 물론 영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2개 합 5, 자연계열은 2개 합 6으로 한 등급씩 기준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2개 합 6 혹은 2개 합 7이라는 거는 한 과목을 3등급 맞으면 다른 한
다른 한 과목도 3등급이나 혹은 4등급을 맞으면 충족할 수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등급, 3등급 대 성적인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2등급 대 3등급 대인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4등급 대인 학생들이 합격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019학년도의 입시 결과도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 역시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까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평균이 4.07로 상당히 낮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9학년도에는 평균 성적이 1.75로 굉장히 높았었어요. 물론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한 20개 이상의 모집 단위가 합격자의 평균이 1점대인 성적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1.75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처럼 높은 성적을 보고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등급대인데 성신여대보다는 더 좋은 대학에,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려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요. 1등급대이기 때문에 2등급대인 성적으로 혹은 3등급대인 성적으로는 합격하기 어렵겠다라는 어떤 지원 심리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꺼리게 되는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는 이렇게 낮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4점대였네? 그러면 나도 한 3등급대가 되니까 나도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난 2등급대니까 내가 지원하면 거의 뭐 합격이 보장된 거 아닌가? 이런 지원 심리를 가지고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2등급대, 3등급대 학생들의 지원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합격자 성적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있어서 물론 뭐 종합 전형이든 뭐 논술 전형이든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혹은 전년도 입시 결과가 타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보고 지원을 하셔야지 그냥 전년도 대학이 발표한 입시 결과가 3등급 대 학생도 붙었네, 4등급 대 학생도 붙었네 라는 것만 보고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시를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진학사가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5일간 수시 설명회를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질문 같은 것들도 직접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8월 마지막 저희 주간 설명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